북한의 이딴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포괄적 경제 제재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의 70%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중국 단둥 지역을 직접 찾아서 대북 제재 이행 실태와 제재 장기화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대응 방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3차례 걸쳐서 보내드리는 RFA 심층 보도, 그 첫 번째 순서는 구멍 뚫린 대북 제재 편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동남부에 위치한 단둥. 이곳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국경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압록강, 남쪽으로는 황해로 둘러싸여 있는 중국 요충지 중 한 곳입니다.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루어지는 지정학적 특성 탓에 대북 제재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잣대이자 북중 관계의 척도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본격적 경제 제재를 취한 지 3년이 됐지만 자유아시아 방송 취재진은 단둥 현지 곳곳에 구멍 뚫린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 우이교, 짐을 가득 실은 50톤짜리 화물 차량이 줄지어 단둥으로 들어옵니다. 단둥 세관에는 10여 대의 대형 화물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입니다. 현지에서 만난 북중 무역 종사자들은 북한이 이 같은 대형 화물 차량을 이용해 북한산 철광석을 중국으로 내다 팔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둥 시내와 외곽 곳곳에선 북한에서 온 대형 화물 차량들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북이라고 적힌 차량 번호판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과 동행한 북한 연구단체인 카스 컨설턴시 관계자는 단둥에 나온 북한 화물차들이 기름통을 가득 채운 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은 정제유를 1년에 50만 배럴까지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중 간 무역 통계가 항목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에 소규모로 유입되는 정제유의 양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날 취재진이 찾은 단둥 수산물 도매시장. 북한산 조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북한 서해 지역에서 많이 수확되는 꽃게 역시 버젓이 팔립니다. 북한산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상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북한산 수산물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수출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하지만 서해 공해상에서의 밀무역, 이른바 배치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른바 신종 밀무역 방식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포착한 배치기 현장은 중국 둥강시와 북한 신도군 인근의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쌀이나 현금과 같은 현물을 받는 대가로 꽃게를 잡아 넘기는 방식입니다. 돈이 되다 보니 아예 북한산 수산물을 걷어오는 역할만 전담하는 중국 선박도 있다는 게 카스 컨설턴시 측의 설명입니다. 광물, 수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현금 수입원이었던 북한산 의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의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5호에 따라 수출이 금지됐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산으로 이름표만 바뀐 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섬유와 원자재를 주고 완제품을 받는 방식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처럼 곳곳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무엇일까? 북중 무역 종사자들은 대북 제재 이후 중국 세관의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중국 내 인맥을 활용한 이른바 관시를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제재 품목들을 어렵지 않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은 현지에서 만난 북한 무역인사의 말에서 장기화된 대북 제재에 대처하는 북한 주민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더운 지방에 맞게끔 능력이 형성돼서 살아가고, 아니 또 이렇게 뭐 제재 이렇게 심하면 제재에 맞춰서 또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목용재입니다.